저기 멀리에서 왔는데 옆에 앉아. 어디서 오셨을까? 위에서. 서울에서 마당에서 오셨어? 서울이. 저 마당을 나왔어요. 마당을 나온 방금. 아, 인사를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 애니메이션 재밌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감동스럽죠. 감독인인데 그럼 재밌다고 된다고 되게 그 작품을 만드신 감독님이 서울에서 친구분들을 만나려고 먼 길 정말 먼 길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감독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대표하는 굉장히 엄청나신 감독님이 오신 거니까 이 자리가 오늘 가서 꼭 사진도 기념사진 찍고 가요. 나중에 커서 아마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사인도 해줄게, 사인. 그래서 또 이제 좀 길었는데 오성영 감독님을 소개해 주세요. 추워진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3번 봤어요. 그러면 뭐 약간 이제 작품 보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작품 안 말고 또 그 어떻게 뒷이야기도 좀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저런 작품이 만들어졌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질문을 하고 감독님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감독님 그 처음에 그럼 제가 맞아줄까요? 네, 감독님 그러면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을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얘기에 대해서 좀. 그게 방학 때가 되면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많이 하잖아. 근데 거의 다 외국 애니메이션들밖에 없어. 그지? 그래갖고 한국에도 좀 방학 때 한국 애니메이션도 좀 개봉을 해서 좀 이렇게 아이들하고 좀 같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야 되거든. 이야기를 잘 써야 그 영화가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볼 만한 영화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 좋은 거를 찾았어요. 막 옛날에는 혼자 이렇게 시나리오도 써보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데 이 책을 딱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용도 너무나 좋고 여러 가지 뜻이 막 담겨 있잖아. 이렇게 엄마하고 자식 모성애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엄마하고 얘가 친자식도 아니잖아. 그치? 오리 새끼니까 다른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키워내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어서 이 이야기는 꼭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과 엄마들한테도 꼭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제 인생을 걸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많이 개봉했거든요. 막 우리 영화 제작비에 몇백 배짜리 우리는 30억 원에 만들었는데 외국 애니메이션들은 막 2,000억 이런 거 만들어서 개봉했는데 디즈니도 개봉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영화가 디즈니 영화보다 흥행을 더 했어요. 나중에 그 디즈니 관계자를 만났는데 배급하는 관계자를 만났는데 우리 애니메이션은 거들떠도 안 같아. 한국 애니메이션은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까 적수로 안 본 거야. 우리 마당을 나온 암탉. 그런데 자기네들 영화보다 우리 영화가 막 터지니까 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이게 눈높이를 어디로 내가 두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애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할지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미국을 이겼대. 그래. 디즈니.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애니메이션도 좋은 것좀 많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이 처음으로 외국 애니메이션을 앞지른 처음은 아니다. 옛날에 태권브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좋으니까 박수. 다음 질문 하나 또 할게요. 요즘에는 애니메이션을 3D로 만드는 게 거의 대세잖아요. 네. 근데 거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최근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D 애니메이션을 선택했거든요. 그렇죠. 2D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보는 게 뭐 뽀로로라든가 겨울왕국 이런 것들은 다 3D 애니메이션이거든. 컴퓨터로 이렇게 막 입체를 컴퓨터로 만드는 영화인데 마당을 나온 암탉은 그렇게 딱딱한 그
포로라든가 타요 같은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딱딱한 질감으로 만들면은 딱딱한 이런 눈높이가 계속 지금 이렇게 딱딱한 질감을 뭐라 그래야지? 이게 그렇지 그런 거는 안 좋겠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3D로 만들면 이 자연의 풀이나 꽃이나 이렇게 너무 딱딱해 보여서 그렇게 만들면 이 영화는 안 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단어 선택이 참 힘들다. 그래갖고 그림의 맛으로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 아 그림의 맛으로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훨씬 더 마음에 더 와닿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D 애니메이션은 안 하고 이제 그림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으로 한 거예요. 잘했죠? 네. 3D로 했으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 그죠? 모르죠. 버스 나오는 거, 로봇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3D로 해도 괜찮거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안 좋겠죠. 그러면 그 어쩜 이렇게 힘든 얘기인데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으니 미안하기도. 비주얼이 따님이랑 너무 닮으셨어요. 반대인가? 아니요. 딸이 엄마를 닮은 거지. 이 얼굴 제가 엄마가 어떻게 딸을 닮을 수 있겠어? 아이고 좀 청동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마당을랑 람타 이야기를 만들면서 감독님이 특히 그 작품에서 이야기에 신경을 썼다는 점이나 중점을 두고 오늘 보니까 뒷부분에 좀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신경 썼죠. 사실 너희가 안 봤는데 그 우리 잎사귀 그 족제비 있잖아. 족제비한테 잡아 먹히는 장면이 있어. 근데 그게 잎사귀 잡아 먹힌 게 아니라 그 잎사귀 이제 나이가 이제 자기가 나이도 많이 그래서 꽃도 떨어지고 그랬잖아. 그치? 꼬리에 꽃이 떨어졌다는 뜻은 얘도 이제 나이가 먹고 뭐 그런 걸 표현한 거거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족제비 새끼를 얘가 발견하고 그 장면이 오늘 보니까 나도 명장면인 것 같아. 족제비 자기의 적의 새끼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종이 다른 또 다른 새끼를 막 오들오들 떠니까 품어주잖아. 근데 그 새끼가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자기를 먹으려고 했던 족제비의 새끼를 자기가 품어준 거잖아. 추우니까. 근데 그게 막 그림에 보면 여기 갈비뼈가 왕성하게 드러나 있다고 새끼들이. 그리고 족제비 엄마도 못 먹어가지고 막 그 새끼가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했지. 그래갖고 잎사귀 그 사실은 자기를 먹이로 내준 거지.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그게 되게 어려운 장면이어서 연출적으로 감독도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런 앞에 족제비 그래서 새끼를 발견한다든가 갈비뼈를 그려서 어떻게 표현한다든가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한 내용적으로 중요한 장면이었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지금 어린 친구들 많은데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또 애니메이션 진로를 또 생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를 감안을 해서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만약 이 진로를 선택을 했을 때 향후 반향에 대해서 좀 애니메이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고 가족을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이게 대중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예술 행위잖아. 예술 행위? 이런 것도 좀 그런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가?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고 그거를 내가 막 이렇게 열망해야 돼. 아, 이 이야기는 나만 혼자 알기에는 너무 가까운 이야기다. 요 그림은 나만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이걸 나누어서
같이 보고 즐기고 싶다. 그리고 공감하고 싶다. 그런 열망에서 감독이 되고 예술가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내서 일단 잘 찾아내서 나누고 싶은 욕구, 열망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감독이셨어요? 저는 원래 환쟁이었어요. 그림쟁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화가 되는 게 꿈이었어. 고호 알아? 고호? 좀 닮았어요. 그 교과서에 고호 그래 고흐. 지금 그걸 하고 네가 더 원어민에 가서. 그 교과서에 보니까 귀 잘린 고호 자화상인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근데 나도 그냥 화가가 돼가지고 양쪽 귀를 나는 다 잘라서 유명한 화가가 돼야지.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림을 계속 그렸어. 아주 기특하죠? 몇 학년이야? 3학년이야? 야 그럼 나보다 나이가 더 먹어. 그래갖고 교내 사생 1학년 교내 사생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어. 금상을 받았는데 너무 잘 그려서 누가 그려준 줄 알고 떨어뜨렸대. 거기에 내가 이제 그 하얀 거짓말에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나는 화가다. 그래갖고 자그마치 몇 년이야? 6년, 12년에 4년, 16년 동안 그림을 화가 하다가 근데 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거는 너무 나 혼자 몇 명하고만 이렇게 즐기는 것 같더라고. 많은 사람들하고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관객도 있고 막 연극은 이야기가 있어. 근데 영화를 알게 되니까 영화가 더 매력적인 거야. 더 많은 사람하고 표현 방법도 아주 다양하잖아, 연극보다. 그래갖고 점점점 이렇게 꿈이 부풀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뭐예요. 내가 지금 만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애니메이션이야말로 진짜 종합예술이야. 그림을 모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연기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연기로 이렇게 연출을 하기 때문에 닭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그걸 저는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연출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영화예요. 그런 걸 이제 다 공부하고 감독이 그렇죠. 감독이 굉장히 열정적이시죠. 네. 아니 축구 혹시 너희들이 재미없을까봐 어떻게든 지금 재밌게 하려고 애쓰는 건데 그래도 막 눈을 또렷하게 주목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 얘. 그러면 끝으로 대학교 강의할 때 이렇게 안 해. 더 멋있게 해. 더 멋있게. 다음 질문할게요. 그 애니메이션 등장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이 친구들도 지금은 만화를 좋아하지만 꼭 나중에 애니나 이렇게 관련된 미술을 선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제일 먼저 처음에 그 환경에 장애라고 하면 부모님들이거든요. 저도 아마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하는 대로 진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 그림을 막 좋아하니까 없는 살림을 막 학원도 막 보내시고 제가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미대 간다 그러니까 그 미대 가는 데는 또 이렇게 학원비 이렇게 더 들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보니까 하여튼 책을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커서 제일 그게 뭐냐면 하여튼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여튼 책을 많이 보는 게 나중에 뭘 하든 가장 이 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것도 결국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와 가슴,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머리와 가슴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단어를 잘 못 찾겠어.
하여튼 책을 많이 보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파티시엘 되려면 책 많이 읽어야 되나요? 네? 파티시엘. 파티시요? 알았는데. 파티시엘. 파티시엘가 뭐야, 지민아? 네가 되고 싶지 않아? 나 알았는데. 네가 어디서 제가 집밥 플러스 아. 파티에서 이제 쓰는 그런 거 만들고 애니메이션에 뭐든지 그렇다고 생각해. 뭐든지 그렇다. 이게 봐봐라. 이 애니메이션 감독,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거잖아. 내가 뭘 한다는 거지. 빵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람을 위한 행위들이라고 다. 내가 보일러를 고쳐도, 영화를 만들어도, 글을 써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봐봐, 과학자가 약을 만들었어. 신약을 개발했다면 새로운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을 왜 만들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먹어서 병이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 과학자라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과학만 잘해가지고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과학을 공부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그 과학자는 가짜 과학자지. 그지? 사람을 위한 연구여야 되는 거야. 사람을 위하려면 사람 공부를 해야지. 그러려면 과학 공부만 해서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을 어떤 직업이든 저는 책을 들고 많이 보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오늘 말을 이렇게 잘하지. 같이 박수도 많이 치고 분위기 좋네요.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뭐야 이거 끝이야. 제가 이제 너무 하는 거보다 또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예, 감독님이 이제 만화가 만들었는데 이제 다음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여기 온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작품에 대한 팁을. 다음 작품은 너희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 개 이야기야 요번에. 요번에는 조류 새 이야기였잖아. 요번에는 드디어 포유류. 이 조류는 정말 어려워. 표현하기가 손도 없고 발도 어렵다고 이게. 근데 드디어 포유류인데 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개들 다 좋아요. 근데 개 중에서도 유기견 문제가 요즘에 많거든. 1년에 10만 마리가 버려지고 그 중에 70~80%는 다 안락사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유기견이 과연 버려진 유기견은 결국은 제대로 살 수 없거든. 죽을 운명인데 자기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동물이 어디 있어? 자기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야지. 살기 위해서. 그래갖고 근데 인간하고의 공존이 너무 어려운 거야. 개는 유해조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개 중에 한 마리가 사람이 없는 곳을 자기가 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재밌겠죠? 동화를 맡아보가지고. 아니 이번에 제가 드디어 원작을 썼어요. 드디어. 근데 과연 이 땅에 사람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 이제 요거는 마지막 클라이막스라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감독님에 대해서 여기 오신 친구들 중에서 지금 미술을 이쪽 애니메이션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받는 시간을. 우리 어린이들도 어린 친구도 질문해도 돼요. 이상한 엉뚱한 질문해도 괜찮아요. 내가 뭐든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 어떠한 해봐. 이런 거 그러면 그 학생 저희 이제 감독님들하고 이제 학생이 있으면 학교에서 학생 전주에서? 전주에서 지금 친구 한번 소개 좀 하고 감독님이랑 오늘 또 전주에서 또 오셨잖아요. 아, 예. 이 진행을 또 하기 위해서. 전주예고 그 2학년 분이랑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그 애들이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움직이는 거하고 입 모양하고 막 서로 말하는 거하고 잘 맞는데 그 혹시 그 미국에서 쓰는 그런 거 그 먼저 녹음하고 나서 나중에 그림 그리는 그 방식 쓴 것 같아서 역시 다르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그걸 이제 선녹음 방식이라고 그러거든. 말을 먼저 성우하고 배우라 해서 말을 먼저 녹음한 다음에 그걸 이어폰으로 끼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컴퓨터로 이게 그래프로 다 나와요. 말하는 게 이렇게 그래프로 다 나와. 그래서 나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나는 너를 뭐 사랑해 이렇게 다 분석을 할 수 있어 이게. 그래갖고 이게 초 단위 초에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 그래갖고 그 녹음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미국 방식이거든요. 선녹음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야만 입을 딱딱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입이 잘 맞아야 약간 살아있는 생명체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따로 놀면 살아있는 생명체로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한국 최초는 아니고 본격적으로 도입한 건 이제 마담을 나와 가기 처음이지롱.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롱 이런 거는. 네, 이 작품 말고 그 전에 다른 애니메이션 하신 거 있나요? 제가 몰라서. 이게 저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지금 순천에 그 작년에 정원박람회 했잖아요. 네. 거기 가면 주제 영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주제 영상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만들었죠. 그 짱뚱이, 망둥이랑 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네, 그거 나나 짱뚱이를 애니메이션 아니야 망둥어 만화 짱뚱이는 아니고 그거는 나나 상관없이 짱뚱이가 있거든요. 네, 알아요. 그 시리즈 말고 따로 완전 네, 따로 창작하셨고요. 그 아마 지금도 틀고 있을 거예요. 주제. 그다음에 작년에 그 26년이라는 영화. 26년 네, 그 처음에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애들은 못 보는 영화죠. 네. 아주 센 영화예요. 피도 막 나오고 그런 거라 애들은 못 보는데 아무튼 그거는 작년에 했고.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작품을 자꾸 준비를 못해서 지금 다른 건 안 하고 오로지 배는 고프지만 다음 작품에 매진을 하고 있어요. 언더독이에요. 제목이. 언더독이 무슨 뜻이냐면 버려진 개, 사회적 약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탑독 아래 밑에 깔린 개라는 뜻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는 그런 영어로 좀 어렵게 제목을 한 건 이번에는 조금 마담보다 좀 더 윗세대 청소년이나 20대 다 같이 더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일단 제목을 조금 더 어렵게 했어요. 다른 질문 있을까요? 내가 기운이 갑자기 빠져. 다음 어, 영화도 시켜봐요. 2D로 하시는 거예요? 네? 2D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마담 브라운 한타에도 그 막 철새 떼리 막 수천 마리 나오잖아. 네. 그다음에 양계장에서 닭들이 수백 마리가 막 탈출하잖아. 그거는 다 3D야. 그걸 어떻게 다 그렸겠어, 그지? 너무 힘들지. 그래서 3D는 이렇게 카피, 복사가 막 가능하잖아. 그래갖고 그 3D를 했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언더독 유기견은 개 떼들이 또 많이 나와. 그룹샷이라고 그러는데 개 일행이 같이 계속 뛰고 달리고 도망가고 막 사냥꾼을 피해 도망가고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3D를 해요. 3D를 했는데 마당 때처럼 3D는 그냥 기본 움직임만 하고 그걸 받아와서 다시 그리는 거죠. 최종 결과물은 그림, 2D 애니메이션이지만 그 밑에 움직임의 베이직 움직임은 3D로 할 거예요. 세 번째 작품은 벌써 정했는데 그거는 저기 중국의 아주 오지에 사는 어떤 소녀의 이야기야. 근데 그 나라의 그 산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림으로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 미야자키 뭐 그런처럼
저의 그런 그림체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3D는 기술적으로는 쓰지만 겉으로는 안 보이게 하는 게 제 생각. 춘천만 그것도 지금 상영하는 것도 3D 입체 영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싫으니까 좀 딱딱한 질감이 싫어서 3D 여기에 다 그림을 입힌다고 이렇게. 그러면 3D 맛을 좀 안 나거든. 그림 맛이 나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질문. 우리 아이들 질문 없어? 친구들 질문 없어요? 감독님 옮기 오셨는데 지금 안 물어보고 지금 후회할 텐데. 질문해봐. 있지? 물어볼 싶은 거 있지? 없어? 뭔가 그러면은 그거 제작 방식이 그 디즈니 페이퍼맨이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와, 페이퍼맨이라고? 이게 좀 어려운데 그거 이제 걔도 기본 기술은 3D인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이걸 그림처럼 컴퓨터에서 전환하는 방식인데 그 프로그램이 되게 비싸고 걔네가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과학자 얘기나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좋은 것은 좀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좋잖아. 그 개발하는 비용을 건진다면 여러 사람이 좋은 데 쓰게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하고 우리는 그거를 요즘에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이렇게 앱정 타블렛이라고 그래가지고 브라운 모니터에다가 직접 그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3D 애니메이션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드로잉으로 페이퍼맨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못하고 손맛으로 하는 거지. 손맛. 그거는 근데 기계 맛이 나거든. 컴퓨터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방식은. 근데 우리는 직접 손으로 그리면 그 맛이 또 달라요. 거친 손맛을 낼 수가 있거든. 아까 말씀드렸던 26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 배우를 찍어요. 스튜디오에서 제가 다 찍었거든요. 실제 배우를 불러다가 군복이다 그러면 군복 다 입혀서 찍은 다음에 그 실사 촬영한 거를 다시 컴퓨터로 불러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 그렸다고. 보실만 하니까 보세요. 조금 애들은 재우고. 앞에 너무 잔인해서. 좀 잔인한 장면들. 그게 이제 광주 5.18 때 이야기죠.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어떻게 작가가 됐냐고? 표정이 너무 비장해.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1학년 때부터. 그래갖고 그림 대회에 계속 나가서 1년에 몇 번씩 그림 대회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상을 주네 글쎄요. 그 재미로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린 거 아니겠어? 근데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으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보여주고 싶더란 말이야.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서서히 작가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쉽게 잘 설명했지? 지연이는 판소리를 잘해요. 아 그래? 네, 판소리 배우는 우리 찬원이 남원초등학교 친구야.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 아까 연극을 했다고 그랬잖아. 또 미대에 가서 연극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미대는 연극과가 없거든. 근데 미대 연극과라고 할 정도로 연극을 열심히 했는데 연극을 잘하려면 소리를 잘 내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소리가 좋잖아, 그치? 네. 그 노래도 막 해야 되고 우리는 그때 민요도 배우고 다 배웠거든. 그런 여러 가지를 막 배워두니까 나중에 마당을 나오나 감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 이게 자양분이 되는 거야. 어떤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유 내 자랑하니까 신이 나네. 저희도 듣는 저희도 신나요. 우리 신나는데 애들은 안 신난 것 같아. 애들 때문에 신나요.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감독님이 그래도 아유 친구분 저희 부모님들 혹시 질문? 아니
애들만 시키지 마시고 직접 질문도 하시고. 맞아. 나는 많이 했어. 나는 많이 했어. 엄마가 나보고 엉뚱한 질문 안 하고 했잖아. 엄마는 질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해. 엉뚱한 일. 결혼은 하셨나요? 네. 아, 애들은 몇 살이에요? 애들이 대학교도 졸업했고요. 이제 고3이에요. 나이가 안 많아 보이시는데. 그죠? 네. 모자 속에 그 나이. 아, 진짜요? 아니, 안 돼. 우리 딸내미 꼭 얘기했어. 내가 그 약점인 걸 안 다음에 약점인 걸 안 다음에 꼭 사람들이 있을 때 모자를 자꾸 벗기려고 그러더라고. 아니, 정말 깜짝 나이가 안 놀라. 많아 보이시는데. 근데 그 전에는 이런 마당을 나오는 것 같은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애가 초등학생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아 나도 가정용 애니메이션 이런 걸 좀 잘 만들고 싶다라고 마음이 이렇게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저의 작품의 방향을 또 바꿔놓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 2017년쯤 개봉할 거예요. 내년, 후년, 후후년. 계획이요?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어요. 세상에. 나중에 또 개봉하면 많이 봐주세요. 예. 영화의 뭐 스폰서나 이렇게 제작비 이런 네. 그 애니메이션은 또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마당을 나온 암탉도 55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대기업 투자를 좀 많이 받죠. 근데 대기업 투자를 너무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많이 못해요. 그 돈의 논리에 휩쓸리게 되면 그걸 또 고쳐달라고 그러고 오늘 예를 들어 다른 문제였겠지만 잎사귀 주는 걸 없애자. 네, 돈을 낸 사람은 막 그런 얘기를 한다. 작품성보다 흥행성을 따져야 되니까 저거 편집된 걸 모르셨던 거예요? 오늘을 처음 알았네. 근데 딴 데서는 안 잘랐는데. 딴 데서는 안 잘랐고 이게 전체 관람가로 다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잘린 경우는 못 봤는데 이제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마을이란다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소규모 상영을 할 때 제가 많이 좀 가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온 건데 이제 아주 어린애도 오고 그러니까 아마 자른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요. 또 애니메이션은 요즘에 정부 지원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가족용 영화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부 지원 이번에 제가 받았죠. 7억을 또 받았어요. 다음 작품을 시작할 수 있게 잘 돼서 즐거운 마음을 또 어디 또 다른 질문 계시나요? 검색해보니까 제작사가 두 개로 뜨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 그 공동 제작사. 이제 나는 오돌독이라는 회사가 있고 명필름이라고 하는 회사. 이게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이렇게 발전을 많이 못해서 이거는 영화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화적인 경험이 애니메이션 쪽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영화적인 경험이 많은 회사랑 힘을 합친 거지.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영화 개봉할 때 뭐 해리포터, 아까 얘기했던 니오 이런 쟁쟁한 작품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입장을 많이 잡아야 되거든. 근데 그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나만의 힘 갖고는 그 싸움을 잘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 경험이 많은 명필름이라는 회사, 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다음에 건축학개론 이런 걸 잘 만들어서 흥행을 성공시킨 그 회사랑 힘을 합하면 아 우리 애니메이션도 흥행할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익을 좀 나눴지만 아깝지만 그래도 힘을 합치는 게 좋겠다 해서 힘을 합쳐서 한 거예요. 네. 어디 또 없습니까 이제? 뭐 질문? 아니 개인 나중에 얘기하시고. 예. 애들이. 아 사연 내줘요. 네네. 그림 그려주시고. 그러면 님이 직접 캐릭터 그려준다고 하니까 그 캐릭터를 이름 얘기할게요. 아이 이름도 써주시나요? 네. 그림을 무슨 그림 그려주시나 보다. 네. 이게
누구야 이거? 알겠어? 너무 크지? 누구 줄까 이거? 누구 줄까? 싫어 가면 안 돼? 이름이 뭐야? 이보람이요. 보람이는 싫어하는 누군데? 맞아 그래요. 여기 애기도 주라 우선 주면 돼. 난 나중에. 아니야 빨리 하고 가야 돼. 보람이에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민이 최지민이요. 다은이 나갈 거야? 어른은 안 합니다. 아 애기요. 외면하는 거 보니까. 그런 선생님 너무 싫어. 우리 집이 안 그랬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끼고 있어. 지민아 옆에 서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해? 이름만 있어. 네, 그거 봤어요. 더 멋있고 힘차게 살으라고, 더 길고 멋있게 하려고. 누구 줄까? 누구야?